오스만 제국, 국민국가 건설운동.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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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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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19세기 민족주의가 확산되고 유럽 세력은 크리스트교를 보호한다라는 이유로 오스만 제국 내에 민족 종교 문제에 개입하려고 했죠. 이 때문에 이집트가 자치가 허용되었고 그리스가 독립하였고 세르비아, 불가리아가 민족운동을 벌였고 루마니아가 자치를 획득했습니다. 결국 오스만 제국은 점점 세력이 약해졌죠. 또한 독일, 영국, 프랑스가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오스만 제국을 압박해왔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오스만 제국은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혁을 실시하죠. 술탄 마흐무드 2세가 여러 가지 개혁을 시행합니다. 예니체리는 술탄의 친위 부대인데 이것을 해산하고 서양식 군대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봉신체제를 폐지하고요. 의복을 개혁하죠. 봉신체제, 봉건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폐지했다. 다음으로 술탄 압둘 메지드 1세부터 압둘 아지즈 시대까지 시행한 탄지마트 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탄지마트 개혁, 오스만 제국이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한 것인데요. 중요합니다. 목표는 오스만 제국을 서양식 근대 국가로 바꾸겠다라는 건데요. 중앙집권적 행정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군현제도, 지방제도를 시행하고 무카타 제도를 폐지하고 티마르 제도를 폐지합니다. 다음으로 근대적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징병제를 시행합니다. 전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가지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제도입니다. 유럽식 학교를 도입하고 실업학교를 설치했죠. 다음으로 입헌 정치입니다. 신헌법을 제정해서 개인의 자유, 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의회 설치, 언론의 자유와 근대적 조세제도, 형벌제도, 종교와 민족 관계없이 제국 내의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오스만인이다 라는 내용들을 명시했습니다. 이 신헌법에 따라서 의회가 설립되었죠. 양원 제도를 따랐고요. 이러한 입헌 정치를 통해서 입헌 군주정을 추구했습니다. 이렇게 시행한 탄지마트 개혁의 결과입니다. 이 개혁은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보수 세력의 반발이 심했고요. 서양 열강들이 이 오스만 제국이 개혁하는 것을 간섭하면서 방해했죠. 또한 오스만 제국이 이 탄지마트 개혁과 크림 전쟁으로 인해서 재정 위기가 오게 됩니다. 급하게 개혁을 통해서 바꾸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가 전쟁과 겹치면서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위험해지게 되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은 또다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러시아 오스만 전쟁 또는 러시아 튀르크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 오스만 제국은 패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산스테파노 조약을 체결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오스만 제국의 발칸반도의 영향력이 완전히 약해지게 됩니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루마니아가 독립하게 되었고 불가리아가 자치를 얻게 되었죠. 이렇게 오스만 제국은 동유럽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 산스테파노 조약 이후에 이 독립한 나라들에 대해서 서유럽의 국가들이 이 독립한 동유럽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베를린 회의의 내용이죠. 오스트리아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획득하고 영국이 키프로스 섬을 획득하죠.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의 전쟁을 통해서 서유럽 국가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오스만 제국이 더욱더 큰 압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티가 들려주는 역사 수업. 역사는 우철 티철. 이런 과정에서 오스만 제국 내부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술탄은 압둘 하미드 2세였는데요. 러시아와의 전쟁을 이유로 헌법을 정지하고 의회를 해산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술탄 중심의 전제 정치를 시행했죠.
탄지마트 개혁을 통해서 시행했던 서구 개혁 정치를 청산, 끝내버리고 또한 이 개혁을 주도하고 술탄 이펀 군주제를 추구한 총리 미드하트 파샤를 처형해버립니다. 이 미드하트 파샤는요, 1876년 탄지마트 개혁을 추구했던 시기에 술탄 압둘라 아지즈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술탄인 압둘 하미드 2세의 총리가 되는데요. 곧이어 압둘 하미드 2세가 전제 정치를 위해서 전제 정치를 반대하는 이 미드하트 파샤를 처형해 버립니다. 즉, 이 미드하트 파샤를 처형했다라는 것은 압둘 하미드 2세가 전제 정치, 술탄이 모든 권력을 가진 정치를 하겠다라는 의미였죠. 그리고 보수 정치를 강조하면서 이슬람 이념을 강조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친독 정책을 펼쳤고요. 범이슬람 운동을 강조하면서 이슬람교 아래에 오스만 제국이 하나로 뭉치기를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술탄의 전제 정치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청년 튀르크당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청년 튀르크당이란 구성원은 청년 장교, 지식인, 일부 관료이고요. 이 청년 튀르크당은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이펀 정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술탄이 계속해서 전제 정치를 강화해 나가자 청년 튀르크당 세력이 혁명을 전개합니다. 무장봉기를 일으키죠. 이 무장봉기 혁명의 결과 정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고 술탄 압둘 하미드 2세를 폐위시킵니다. 이로써 오스만 제국 내 전제 정치가 종료되죠. 그리고는 새로운 술탄으로 메흐메트 5세를 즉위시킵니다. 그리고는 미드하트 헌법, 신헌법을 부활시키고 강조하면서 이펀 정치를 실시하죠. 청년 튀르크당 혁명의 결과 오스만 제국 내에 이펀 정치가 실현됐습니다. 의회를 개설했고 이펀 군주정이 시행됐죠. 하지만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청년 튀르크당이 극단 민족주의를 강조했죠. 바로 튀르크 민족주의입니다. 모든 민족은 평등하지 않다. 오직 튀르크인에게만 평등권이 주어진다. 튀르크인만 평등할 수 있다. 튀르크인이 제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죠. 왜 튀르크인에 대한 강조를 했냐면 오스만 제국은 오스만 1세라는 튀르크인이 세운 나라다라고 해서 오스만 튀르크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튀르크 세력이 이 오스만 제국의 중심이라는 세력을 가지고 이 민족주의를 강조한 것이죠. 튀르크 민족만 제일이다라면 오스만 제국의 대다수에 포함되고 있는 아랍 민족은 탄압된다라는 겁니다. 아랍 민족주의가 탄압이 되면서 오스만 제국 내부에 다른 민족들의 불만이 커져갑니다. 오히려 내부 분열을 일으킨 셈이 되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앞서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해방된 발칸반도는 독립한 이후 범슬라브주의 국가와 범게르만주의 국가의 충돌로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이 결국엔 1914년 6월 사라예보 사건으로 빵 하고 터지게 됩니다. 이 사라예보 사건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1차 세계대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1차 세계대전에 오스만 제국은 동맹국 측에 합류합니다. 여기서 동맹국 측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독일이었죠. 왜 이 동맹국 측에 오스만 제국이 합류했냐면 바로 상대 측인 연합국 측에 러시아가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은 러시아와 크림 전쟁, 러시아 오스만 전쟁으로 사이가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싫어서 동맹국 측에 합류하게 된 것이죠. 물론 다른 정치적 외교적 이유가 있었겠지만요.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은 1918년 11월 동맹국 측의 패배로 끝이 나게 됩니다. 동맹국 측에 오스만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되어버렸죠. 이 패전국의 입장으로 세브르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연합국 측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고 튀르크인이 아닌 다른 민족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죠. 또한 영토를 제한받게 되는데 이스탄불과 그 근처의 영토 그리고 아나톨리아 반도 지역으로 오스만 제국은 영토를 제한받게 됩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